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해양 생태계, 주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2차 시때는 특히 바다에서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기름 오염, 유류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해양 생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서 이 이용과 보존의 갈등이 군데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가로인망은 서해 쪽에 있죠. 서해 쪽에 있는데 2016년도에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갯벌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조력발전 건설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조력 발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바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와 같이 저수 간만차를 이용해서 민물과 썰물의 어떤 차이를 이용해서 그 차이에서 생산되는 그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하고 빗물이나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하고 나갔을 때의 그 물의 높이, 바닷물의 높이가 있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치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다면 여기 수문을 설치하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 때 이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인데 이제 여기에 그 보시다시피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이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용과 그 다음에 보전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렇게 어떤 이런 그 우리가 바다를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잘 만들어서 그 윈윈하는 서로가 이익을 보는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찾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그 장소를 많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상풍력, 육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녹지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녹색 충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숲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바다죠. 이렇게 바다는 바람이 일정하게 불고 특별한 어떤 방해 요인이 없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방해 요인, 그 부작용들을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어민들의 어업 활동이라든지 또 철새들의 이동이라든지 또 바닷물의 그 해류의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그 COP 정부 간 그, 그 책임자 그 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석탄 발전을 지금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가 인도의 반대로 인해서 석탄 발전을 감소하기로 이번에 결정이 났는데 감축하기로 결정이 나는데 그런 것에 대안으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상 풍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바다 위에 이렇게 육지보다 더 이렇게 바람도 많고 또 대규모 단지 건설에 유리한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해상 풍력을 적지로 이렇게 바다를 삼는 것이죠. 1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면 25만 가구, 그러니까 거의 목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 약 387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대단한 양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 앞바다 그리고 신안 앞바다 이런 곳에 대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바다를 이용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점과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해양 심층수인데요. 심층수는 되게 이렇게 동해안의 깊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이곳은 이제 오염도 거의 돼 있지 않고 이 표층수가 200m니까 200m 이하의 바닷물을 심층수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 뭐 마트에서 팔기도 하죠. 마시는 물로 먹는 물 산업에 그 다음에 해조류 양식하는 수산업, 농업, 그 다음에 건강이나 내저의 해양 요법을 위해서 심층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것이 이제 거의 1조 700억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와 취업의 약 17,500여 명의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층수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바다의 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무궁무진한 바다의 이제 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바다의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를 먼저 구조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바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바다예요. 그리고 평균 수심이 3,800m에 가나요. 우리가 이제 주로 바다라고 보는 곳들은 대개 연안이기 때문에 그 수심이 아주 깊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리고 이 해변역,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해변역이라고 그러고 연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외양역이라고 있죠. 굉장히 먼 곳이죠. 그리고 이런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구 생태계는 영산강 하구원, 뭐 낙동강 하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구 생태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곳 그런 것을 우리는 갯벌 생태계라고 그러죠. 갯벌 생태계. 그 다음에 이제 조간대, 조하대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B가 조간대고 C가 조하대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바닷물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생물들도 굉장히 다양성이 높고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군집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유기적인 순환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을 한다. 그 생물 군집, 그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뒤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수많은 플랑크톤 또는 이런 그 해조류들,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또는 이런 염생 식물들,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어도 자라는 염색이 뭐 칠면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그 탄소 저장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이 들어가서 이런 그 플랑크톤이 살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위쪽 약 150m까지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상에 그 앞에서 말했지만 4분의 3, 약 97%는 바닷물이고 그 다음에 그 호수와 강은 0.0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97%는 해양의 이런 생태계라든지 물 이용에도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바다는 생물권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생물이 거의 한 세계 생물셋이 90% 차지할 정도로 바다가 우리 그 지구 생태계에 주는 역할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구의 기후조절이죠. 우리가 도시에서도 호수라든지 하천이 있으면 도시 열섬이 이렇게 완화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구 전체적으로는 이 바다가 바로 여름에 열을 흡수하고 겨울에 열을 방출함으로써 각 지역의 기온을 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우리 남해안 쪽에서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산 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비도 뿌려주고 또 홍수도 뭐 일으켜주고 하지만은 이게 강우를 줌으로써 여러 가지 그 더위도 식혀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죠. 반면에 겨울철에는 이 해류에 따라서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서쪽은 추운데 동쪽 강릉이나 속초 이런 데는 겨울인데도 그래도 상당히 따뜻한 그런 것도 이제 바다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할 때문에 기후 그 온난화를 조절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바다의 해조류라든지 플랑크톤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CO2를 우리가 물하고 저감을 해서 C6H12 50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로 포도당으로 저장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탄소를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수산자원의 생산이죠. 우리는 뭐 단백질 공급원 중에 생선, 뭐 연어라든지 또는 뭐 각종 도미라든지 갈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공치 수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 바다로부터 구하고 있죠. 약 16% 정도가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고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생물의 90% 이상이 바다에 산다고 그랬는데 생물 다양성으로서 유전 자원 공급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물 자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그 이용 생태 서비스라고 쓰죠. 해면 동물을 가지고는 백혈제 치료제, 그다음 산호 가지고는 뼈 접합물제, 뼈 골절이 일어났을 때 홍조류, 빨간 그 해조류 있죠. 이런 가지고는 진단용 화학물질, 그러니까 이 색살,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 진단뿐만 아니라 뭐 건축학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상어 껍질 가구는 전염병 화합물로 예방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수산자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석유가 바다에서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속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망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광물 자원은 해양 바닥층에 저층에서 이제 다양한 희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이렇게 이제 생산에도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의 이용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양 교통, 승객의 수송권, 우리가 이제 섬을 가려면 배를 타야 되죠. 선박을 이용해야 되고, 또 기름,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기름을 운반하는 선박, 여행을 운반하는 선박 또는 물류도 굉장히 큰 역할, 이런 것들이 다 해상 교통이죠. 광물 자원 앞에서 말씀드렸고, 특히 조간드나 해빈 이런 데는 다이아몬드라든 금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대륙부에서는 석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금속들이 나오고 천연가스도 구입이 되고요. 아주 깊은 곳에서는 망간 같은 게 이제 구입이 될 수 있죠. 생물 자원에서는 앞에 말씀드렸고, 환경 자원으로서는 관광이나 휴양,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러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 레크레이션 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에너지 쪽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서 그 온도차 발전도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온도차 발전이라는 게 바다가 깊기 때문에 윗물은 따뜻하고 아랫물은 차갑죠. 이제 이런 것 온도차에 따라서 그 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고, 바닷물을 아까 이용하는 역할들, 이렇게 바닷물의 이용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세계 생물의 90%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삼면이 바다고 또 그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서해안에 약 3,100여 종, 동해안에 약 3,000여 종, 제주도에 2,000여 종, 남해안에 4,000여 종, 이렇게 이제 그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인 그 대형 저서동물,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는 동물들,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바다도 기후 변화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열대성 그 안반 무척추동물이라면은 바위에 붙어서 그 사는 어떤 그 조개류, 고동이라든지 이런 거북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주로 이제 제주도라든지 남해 지역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동해까지 진출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명태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잖아요. 명태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주요 생선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생태가 없죠. 오지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잡은 생태를 가지고 생태탕을 판매하면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생태가 귀한 그런 자원인데, 대부분은 러시아라든지 이런 바다에서 잡아와서 강원도 이제 덕장에서 말려가지고 우리 그 황태라든지 이렇게 이제 팔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특히 바다가 이제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토종 홍합인데요. 이보다 훨씬 큰 지중해 담치가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선박들이 운행됨으로써 외국에 있는 선박들을 우리나라 와서
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탱크에다 물을 넣어요. 그 선박이 빈 배로 운행이 됐을 때는. 그런데 짐을 싣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 물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유입돼서 문제가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아열대화가 되다 보니까 지중해 담치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연안의 갈대숲이 순천만 같이 이렇게 갈대숲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습지가 이제 훼손돼서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정수역이었는데 그 질소나 같은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적조가 발생하는 해년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조류가 이렇게 풍부한 해조류 숲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게 다 죽고 이렇게 백화 현상, 석회처럼 변하는, 이렇게 이제 건강이 약간 바다 생태계가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간대라고 그러죠. 그 갯벌인데,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갯벌이 그 저수간만차가 완만하기 때문에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동안에 우리는 갯벌을 굉장히 소홀히 다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간척을 함으로써 갯벌을 메워버렸죠. 그래서 거기를 농토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수많은 생물들의 소식지, 갯벌 생물들, 뭐 이렇게 여기에 살고 있는 각종 폐류, 조개류들 뿐만 아니라 뭐 개라든지 이런 뭐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고 있죠. 이런 서식지 제공. 이것들 잡아보게 해서 물새들도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수산물 생산이라든지 이렇게 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조개류는 전부 거의 다 갯벌, 이런 펄로 된, 진흙으로 된 갯벌, 그 다음에 모래로 된 갯벌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죠. 꼬막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카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침식 방지라든지 홍수 방지라든지 이런 재해 예방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허파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다의 허파. 그것은 갯벌 안에도 여러 가지 조류들, 그러니까 플랑크톤들이 살고 있음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카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갯벌에는 수많은 생물들, 이런 뭐 이게 갯지렁이라든지 조개류라든지 이런 게 살고 있고, 또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먹고 또 배출하고 함으로써 수질을 정화하는 것도 있고요. 갯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체험활동 많이 하잖아요. 여가 제공. 이런 것들도 이제 갯벌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돈으로 따져봤더니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경제적 가치가 16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1제곱 메타당 약 63억 원인가, 어마어마한 생산 효과, 경제 효과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산물이 17.5억 원, 서식지 제공이 13.8억 원, 수질 정화가 6.6억 원, 여가 제공가 2.5억 원, 재방기 2.6억 원, 그 다음에 갯벌을 보존한다는 가치가 20억 원, 그래서 약 이렇게 많은 생산 효과가 단위 면적당 있다. 그리고 갯벌의 단위 면적당 생태적 가치는 이 논경작지의 100배, 숲의 10배 정도로 높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갯벌이 특히 이제 가치가 높은 것은 인천 경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갯벌의 중요성 우리가 그동안에 깨달지 못하고 1960년 이후에 이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국토 면적을 우리나라 지도가 해년마다 이렇게 간척을 함으로써 늘어났죠. 그 다음에 농업, 공업용
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이 우리는 좋은 줄로 알았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어장이 파괴되고 해양 오염이 많이, 특히 이제 물이 뭐 오염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어촌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해일이라든지 어떤 재해 이런 예방에도 문제가 좀 됐던 것이죠.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간척이 이제 좋은 이런 우리가 이제 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이런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새만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간척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라북도 군산에서 전라북도 부안까지를 이렇게 방조제를 막는 것인데 약 33.8km에 달하는 이 방조제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초에는 여기가 메꿔져서 그 공업단지라든지 농업단지로 이제 할 계획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토라든지 관광단지, 뭐 주거단지, 공업단지 여러 가지로 현재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갯벌의 그 기능들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그동안에 뭐 천수만 같은 경우에 수질이 6등급으로 나빠져서 공업용으로 쓸 수 없게 되고 당초의 목적이 이제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수산물 생산도 거의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갯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연의 콩팥, 아까 블루카본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갯벌을 이제 복원하는, 그러니까 그 방조제를 없애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리는 역간척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곳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갯벌의 중요성을.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나지만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죠. 근데 남해안 같은 경우는 섬도 많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강에서 여러 가지 영양염류, 그런 영양염류 뭐라고 했죠? 질소나 이런 같은 비료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코클로디움 같은 적조 그 플랑크톤이 많이 자람으로써 바닷물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독성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 양어장에 뭐 맨날 물고기 죽었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적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토를 뿌리고 있고 그러는데요. 어떤 이것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잘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문제예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해양 쓰레기는 이렇게 부둥둥 떠다니면 선박이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어망에 쓰레기가 걸려와서 우리가 이제 생산성, 특히 물고기를 잡는데 어업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폐어구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도를 하지 않는데 생물이 죽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특히 뭐 며칠 전 뉴스에 나오던데 고래가 걸려서 죽는다든지 상어가 걸려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쓰레기 때문에 그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뭐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해류를 타고 그 쓰레기가 많이 유입돼 들어오는데 이런 국가 간의 갈등도 유발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쓰레기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요. 관광자원 질하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 수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가 1년에 약 17만 7천 톤 정도 돼요. 육지에서 67%, 바다에서 나온 게 34%인데 평상시에 약 2만 4,25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요. 특히 홍수가 왔을 때는 8만 5천 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육지에서 11만 8천 톤 정도가 바다로 쓰레기가 들어와요. 근데 바다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약 5만 8천여 톤 정도 됩니다. 특히 폐어구, 우리가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해요. 그래서 연간 수거하는데 약 4만 2천 5,500톤 정도, 4만 2,500톤 정도가 이제 수거가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수거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쓰레기를 해결하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는 것,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이거 버리면 결국은 바다가 오염된다. 그것이 우리 식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차 시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매년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이 약 800만 톤에 달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18만 톤 정도 되고 바닷속의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51조 개나 된다 이 말이죠. 유럽 사람들 평균 1년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11,000개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연구소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된 국가 탑 5를 발표를 했는데 1위가 영국에 있는 강이고요. 그 다음에 불명예롭게도 2등이 우리나라 한국의 인천 앞바다, 경기도 앞바다, 3위가 낙동강하고 우리나라가 2, 3등을 차지했어요. 여기 보면 2, 3등이 우리나라가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위가 캐나다 이렇게 되고요. 5위가 독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다의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바다의 어떤 여러 가지 순기능, 그 다음에 갯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현재까지 나타난 바다 해양 생태계 문제점으로 기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온난화로 인한 생산량, 또 바다의 분포, 간척의 문제, 적조, 해양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